해병대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독한 훈련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 육해공 전역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전천후 전투요원을 양성하는 해병대 교육훈련단. 귀신 잡는 해병대의 명맥을 이어가는 오늘의 달인. 팔로 끌고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팔은 항상 이렇게 펴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해군 소속의 육상 전투부대인 해병대. 산악전을 대비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해병대는 대한민국 상륙군으로서 한반도는 70% 이상이 산악지형이고 해병대가 임무 수행할 시에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악전 임무가 필수적입니다. 목표 지역을 만나면 먼저 몸수행을 해주는 거야. 수행 과감하게. 여름에는 암벽을, 겨울에는 빙벽을, 산을 정복하고 작전을 수행한다. 부대 이동부터 침투 기동, 구조 대상자 구조까지 험난한 산악지형에서 펼쳐지는 모든 난제를 극복한다. 해병대 산악전에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을 가지고 계시고 산악전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산악지형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베테랑으로서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내는 전천후 산악전의 달인. 해병대 교육훈련단 산악전 교육대 최청일 상사를 지금 만나봅니다. 오늘의 달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이곳.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인공폭포입니다. 아, 정말 절경이네요. 빙벽 등반가들의 성지라 불리는 이곳에서 오늘 훈련이 진행됩니다. 천천히 관절부터 풀어주는 사람들. 둘, 셋, 넷, 다섯, 둘, 셋. 그 사이에서 눈에 띄는 한 사람. 전우를 위해, 나라를 위해 제일 먼저 벼랑을 오른다. 해병대 산악전 교육대 최청일 상사입니다. 예, 좋은 아침입니다. 예, 이렇게 산악안전 교육원분들 과장님 포함해서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합동훈련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뜻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안전하게 훈련하고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저희가 작년에 국립공원 산악안전교육원과 그 해병대 교육훈련단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저희 해병대 교육훈련단 산악전 교육대가 합동훈련을 하면서 전문 구조 인력 및 그리고 산악전 그 기술들을 연구하고 발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립공원 산악안전교육원은 산행안전 및 구조인력 양성 전문기관으로 올해부터 해병대 산악전 교육대와 협력관계를 맺었는데요. 이날 첫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해병대 분들이 강하잖아요. 강한데 이제 또 저희는 또 저희만의 또 강점이 있고 이 두 조직이 이제 믹스가 돼서 기술 전파도 하고 정보 교류도 하고 저희도 실제로 뭐 해병대에서 배우는 것도 많고 결국은 다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조직들이잖아요. 그래서 최대 목표는 국민의 안전이죠. 민관과 협력해 빠르게 발전하는 산악기술을 받아들이고 산악전 태세를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시간입니다. 산악전 교육대는 해병대에 들어오는 신병들과 간부 후보생들 그리고 실무병들이 산악전 환경에서 기초 등반과 그다음에 전문 등반을 하는 곳입니다. 암벽 등반이나 철상에서의 등반 능력들, 악조건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생존법도 가르칠 수 있고 전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관들이 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과 협력을 해서 구조작전도 해야 되고 등반 능력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맹한 해병대원을 양성하는 해병대 교육훈련단. 해병대는 해상으로부터 적지에 상륙하고 기동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데요. 때문에 수중, 공중, 산악, 다양한 전장 상황에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훈련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형상의 특징 때문에 과거 많은 상륙작전이 전개되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인천 상륙작전이 있죠. 그 밖에도 6.25 전쟁 당시 통영 상륙작전, 경인지구 작전, 도솔산 지구전투 등을 승리로 이끈 해병대 신화를 이어가기 위해 해병대 교육훈련단은 적과의 교전뿐만 아니라 혹독한 기후와 위험 지형을 극복할 수 있는 전문 요원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해병대 산악전 교육대와 국립공원 산악안전교육원의 첫 번째 훈련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옆으로 이동하며 발구르기를 하는데요.
발바닥 전면이 한 번에 바꿔야 돼요. 그냥 평소에 걷듯이 어느 한쪽을 먼저 해야 되니까. 빙벽을 타기 위해 빙벽화 위에 무언가를 덧씌는 상태. 뾰족한 모처럼 생긴 장비가 걸을 때마다 얼음에 완전히 박히도록 힘주어 걷는 연습을 합니다. 크램폰을 착용한 발기술이 필요합니다. 플랫 포인트 10개의 발톱을 정확하게 디딜 수 있는 플랫 푸팅이 가장 기본적으로 돼야 되고요. 그래서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서 몸도 풀고 발의 감각도 익히기 위해서 지금 플랫 푸팅을 연습했습니다. 다음으로 빙벽 등반 전에 기초 등반 자세에 대한 방법을 교육합니다. 지그재그 자세의 가장 기본은 4개의 포인트가 박힌 상태를 잘 안정적으로 해줘야 되고, 그 도형을 생각하시면 도형의 꼭지점이 달라지면 중심이 많이 달라지죠. 2포인트를 나란하게 위치를 잡아주시는 게 좋고, 등반 자세는 기초적인 기술이지만 숙달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요. 최청일 상사와 손경환 과장이 각자의 등반 기술 비법을 공유하고 정보를 나눕니다. 등반 교육에 앞서 로프 작업을 할 차례인데요. 먼저 등반한 사람이 안전을 위해 확보물을 설치하며 빙벽을 오르면 아래에서는 로프가 풀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을 합니다. 위에 뭔가 확보물을 설치할 수 없을 때 중간중간에 확보물들을 설치해서 추락의 위험성을 좀 덜하게 등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확보물이란 등반자가 추락할 때 중간에 정지시켜주는 보조물을 뜻하는데요. 보통 나무나 바위 등에 확보물을 설치하지만 이마저도 없으면 볼트 등을 써서 확보물을 직접 설치해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등반 자세 교육이 시작되는데요. 제일 먼저 최청일 상사가 시범을 보입니다. 자, 먼저 지그재그 자세부터 해볼 거고, 먼저 시범 보여줄 테니까 스윙 위치, 발 위치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먼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실습해 봅시다. 빙벽 등반은 중력을 거슬러 오로지 손과 발, 신체가 가진 힘만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비교적 안전하고 쉽게 등반하기 위해서는 자세법을 숙달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등반 키킹부터 설명할게. 발은 위쪽으로 당겨준 상태에서 무릎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차줘야지만 키킹이 되고, 스윙할 때는 팔꿈치, 손목, 마지막 스윙까지 해서 스냅으로 타격을 해서 박아준다. 알겠지? 같은 위치에 2개 포인트가 스윙을 하고, 그런 다음에 발 늘어진 상태에서 배꼽을 얼음 쪽으로 붙여주면서 당기는 게 엑스바디야. 나처럼 생긴 아이스바이를 양쪽 모두 같은 선상에 찍고 크램폰으로 한 걸음 올라와 몸이 고정되면 빙벽 쪽으로 몸을 당겨 하체를 펴는 자세. 이것이 바로 엑스바디입니다. 텐션. 자, 지그재그는 2개 포인트 중에 하나 스윙 포인트를 뺀 다음에 다음 스윙 늘어나고 킥 일어나는 거야. 이게 지그재그야. 스윙은 아이스바이를 어깨 너머로 제꼈다가 어깨와 팔을 사용해 얼음에 찍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킥. 지그재그로 스윙과 키킹을 하면 한쪽 팔과 다리가 쉴 수 있어 등반 시 힘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런 루프 지역을 만나면 먼저 몸키행을 해주는 거예요. 스윙 과감하게 발을 최대한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몸키행. 오케이? 빙벽 상태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알맞은 자세법을 사용해 안전하게 올라야 하는데요. 앞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최청일 상사의 모습을 모두 숨죽인 채 지켜봅니다. 손 동작이나 발 동작이 정말 중요한 이 빙벽 등반에서 확실히 그 정확한 포인트를 잘 짚어주시고 포인트를 잡을 때 어떤 포인트를 잡을지 그리고 키킹할 때도 정확한 자세를 좀 잘 배운 것 같습니다. 암벽 등반은 경험이 풍부하지만 빙벽 등반 경험이 적은 산악전 교육대 교관들의 실습 시간입니다. 등반. 키킹하고 스윙 계속 신경 쓰고 팔꿈치부터 손목까지 정확하게
좋아. 더 늘어져. 좋아요. 그렇지. 다음 스윙 확실하게. 벽 쪽으로 붙으려고 하지 말고 자신 있게 바깥쪽으로. 배운 대로 척척 해내는 실력파 교관들. 나이스. 어이구. 지금 발 키킹 제대로 안 했는데 일어서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정확하게 스윙 잘했으면 키킹부터 다시 해봐. 빙벽에 오를 기회는 길어야 1년에 2달 남짓. 최선을 다해 실습에 임합니다. 얼음이라는 것은 계속 변화하고 그리고 그 순간순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훈련이죠. 예, 경험을 해보고 이런 얼음에선 이렇게 기술을 써야 되는구나를 하는 거여서. 부사관으로 군 생활을 시작한 지 올해로 15년 차인 최청일 상사. 해병대에서 산악 특기에 배치된 후 지금껏 수많은 동료들이 부상당하는 걸 목격했는데요. 그때마다 산이 두려워지곤 했습니다. 그럴수록 오히려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혹독하게 체력을 단련하고 전문적인 지식으로 무장해 해병대 최고의 산악교관이 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군이 되기 전에는 저는 체육교사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학 진학에 실패하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다가 군에 입대하게 됐고 부사관 후보생 훈련을 받으면서 산악전 교관을 만났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걸 보고 아, 나도 저렇게 잘 교육하고 싶구나, 훈련시켜서 멋진 군인들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는 다양한 산악 관련 교육을 섭렵하면서 교관으로서 교육생에게 반드시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생겼다는데요. 교관 준비하면서 여러 교육도 많이 다니고 그리고 여러 훈련을 하면서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그중에 기억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산악을 배우면서 알피니즘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산악인들은 도전하고 절대 물러나지 않는 그런 정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팀을 절대 버리지 않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그 알피니즘에서 저는 군인 정신을 봤습니다. 산악인들에게 알피니즘이 있듯이 군인에게는 군인 정신이 있다는 것, 그걸 산악으로서 가리키고 싶습니다. 최청일 상사는 외부 훈련이 없을 때 경북 포항에 주둔하고 있는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교관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악전 전문 교관이다 보니 로프와 관련된 교육훈련은 대부분 그의 담당. 장비 착용 상태 확인하는 거 체크 잘 해주고 매듭이나 이런 것들 체크해줘야 되고 뭐 교육생들 통제하거나 이런 걸 때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친절하게 교육을 해달라는 거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알겠죠? 교육훈련 첫 번째는 레펠 훈련인데요. 본격적인 훈련에 앞서 교관들이 먼저 로프를 준비합니다. 근데 지금 길어. 이 슬링 길이가 기니까 애들이 난간에 못 쓰잖아, 조개들이. 애초에 기준점을 한 번 정도만 더 해도 충분히 기댈 수 있을 텐데. 그대로 카라비너 위치. 첫 레펠 훈련을 앞둔 교육생에게 교관들이 안전에 유의해 정확하게 자세를 교육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내려가라고 하는데 앵커 높이가 높으니까 그럴 필요 없다고. 이 상태를 먼저 취한 다음에 자, 거기서 한 발 내려가 보십시오. 라고 하는 거야. 자, 그 상태에서 자세 좋아요. 그런 다음에 뒤꿈치가 닿을 때까지 내려가 봅시다. 좋습니다. 거기서 멈춰. 하강. 그러면 여기서 부드럽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유도를 하란 말이야. 알겠어? 조교들한테는 교육생들이 첫 도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유도해야 되고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를 시범을 통해서 교육했습니다. 로프 설치와 교관들에 대한 교육이 끝나자 교육생들이 차례대로 레펠 타워로 올라오는데요. 친절하지만 단호하게, 대담하지만 안전하게 그의 교육 훈련이 시작됩니다. 앞쪽으로 나가는 힘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면 이 빗변 길이를 넓혀야지만 발판에 부딪히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탈을 과감하게 하라고 하는 거라고. 극기로 그냥 담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기술이라고 그게. 알겠어? 그걸 생각하고 해봐. 알았어? 최청일 상사의 특급 교육을 받은 한 교육생.
하강하는 모습이 무척 안정적인데요. 최청일 상사의 풍부한 산악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덕분에 훈련생들은 절벽 같은 산악 지형을 극복하기 위한 레펠이나 패스트 로프 등 산악전 수행을 위한 주요 기술을 하나하나 터득해 갈 수 있었는데요. 잡아! 끝까지! 이번에는 인공 암벽 등반 차례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산악대대잖아, 맞지? 산을 주 활동 부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산에서 등반은 가장 필수란 말이야. 몇 가지 포인트만 알려줄 테니까 한번 해봐요, 알겠죠? 팔로 끌고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팔은 항상 이렇게 펴주는 거야. 발로 등반하는 거야, 발로. 이 정도에서 발을 펴서 일어난 만큼 가는 게 등반인 거야, 알겠어? 자세히 보면 90도 이상의 경사도가 있는 암벽 등반 코스인데요. 겁이 날 만도 한데 도전하고 절대 물러나지 않는 해병대 정신으로 극복해 나갑니다. 사실 산악전 교육대가 생긴 건 1년 남짓이라는데요. 유격교육대에서 산악전 교육대로 이름을 바꾸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해병대 교육훈련단 상륙전 교육대대 대대장님이시고 산악전 교육대 정신적 지주고 방향성을 만들어주시고 계신 저의 가장 큰 힘이 되시는 분입니다. 사실 뭐 제가 노력했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우리 최 상사가 정말 그 산악전 교관으로서의 능력을 엄청나게 지금 우리 해병대에서는 유일한 교관입니다. 그래서 또 해병대는 특히나 이제 그 상륙 작전을 주 임무로 하고 바다에서 이제 그 육지로 전투력을 투사를 해야 되는데 정말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해병대 발전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던 과정에 우리 이 친구가 산악전 교관을 하고 또 제가 산악전 교육대에 또 지휘관으로 오게 돼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 산악전 교육대에 참석해서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위한 교육보다는 좀 더 실전적이고 해병대 임무에 알맞은 교육 프로그램을 고민하던 끝에 산악전 교육대가 탄생할 수 있었는데요. 스스로가 발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그다음 이 친구가 이 산악전 전문 교관 부교관으로서 교육하는 거 보면은 정말 예절 있게 잘합니다. 책임감이. 이게 앞에서 칭찬드리니까 쑥스럽고 한데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 믿어주시고 칭찬을 들어서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사실 저희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힘이지 않을까. 부대 내에서도 많은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최청일 상사. 그는 산악전 교육대 내에서 새롭게 TRR팀을 만들 예정이라는데요. 테크니컬 로프 앤 레스큐. 앞글자를 따서 TRR이라고 하는데 산악 지형에서 부상자를 구조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구조에서 TRR은 테크니컬 로프 레스큐라고 해서 좀 더 기술적인 로프 구조 상황을 그러니까 싱글 로프로도 사용하고 최소한의 장비도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들인데 저희는 그거를 테크니컬이 아니라 택티컬 로프 레스큐라고 해서 군 작전 상황에서 어떻게 구조할 건지 그리고 군 작전 상황에서 로프 스킬을 어떻게 쓸 건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계훈련도 함께 참여한 두 교관은 스포츠 클라이밍 선수 출신으로 예비 TRR팀의 핵심 멤버기도 한데요. 스포츠로만 따졌을 때는 저의 재미와 그냥 그런 익스트림 그런 극한의 상황을 그냥 본인이 즐기기 위해서 말 그대로 스포츠성으로 하는 것 같고 산악전 상황에서는 이제 저 밑에 있는 전우들을 다 같이 끌고 어느 지역으로 이동을 하거나 그런 책임감이 부여되어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는 군인이기 때문에 적들에게 최소한의 노출로 적진까지 이동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빙적 등반 하더라도 흔적을 지우고 이런 것들까지 좀 신경 써가면서 하니까 산악정 상황은 일단 적을 생각해야 되고 그 우리 동료들을 생각해야 되고 보이지 않는 무언가들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뭐 등반성이 더 높다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어려운 거죠. 이번 동계훈련에서 모두가 기대하는 기술 교류의 핵심이 바로 TRR 분야, 인명 구조 관련 부분.
산악안전교육원에는 전직 소방관 출신 멤버도 있는 터라 한 수 높은 현장 기술을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먼저 준영이 쪽에서 로프를 충분히 풀어줘야지만 내가 동굴 중앙 쪽에 올 거란 말이야. 그럼 그랬을 때 양쪽에서 밸런스 맞게끔 같이 내려주면 그때 그냥 개인이 아니라 전체적인 밸런스 생각해서 디바이스 조정해주고 그렇게 돼야지만 안정적으로 요구 조절을 구출할 수 있다. 알겠지? 오케이. 어떤 거 하는 겁니까 지금? 예, 지금 환자가 발생해서 그 중간에 들것을 결박하고 이제 위로 가기에는 제한 사항이 생겨서 아래로 이동시켜야겠다는 판단이 돼서 예, 양쪽으로 진입해서 구조자를 내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 커다란 크랙이 있어요. 지금 승기가사 쪽에서 내리게 되면 장애물이 많이 생기거든요. 저쪽에서 출발을 해서 이 승록계장 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먼저 오른 등반자가 확보물을 설치하며 빙벽을 올라간 상태. 구조 대상자는 빙벽이 불안정한 지역에서 조난을 당해 현재 비교적 안전한 양옆의 지역에 확보물을 설치하고 로프를 걸어 구조팀을 기다리는데요. 해병대 팀에서 이 두 로프를 사용해 구조를 실시합니다. 위치 선정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요구조자가 있으면 요구조자보다 조금 더 위쪽에 확보 지점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고 얼음 같은 경우에는 튼튼한 얼음을 선정해서 확보 지점을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큰 중요 요소고 굉장히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작업이 될 수 있겠어요. 예. 일단은 뭐 얼음 상황 자체가 위험한 거고요. 그 속에서도 또 안전하게 또 구조를 해야 되니까 네. 아주 예민하게 좀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등반자 확보 확실하게 됐죠? 구조 대상자는 부상으로 움직일 수 없어 들것에 실린 상태. 이제 최청일 상사가 들것을 아래로 이동시킵니다. 등반할 거예요. 네, 고! 올라가시나요? 네, 이제 가야죠. 네, 다녀오겠습니다. 등반! 이번 훈련에는 구조 대상자의 상태를 고려해 최단 거리를 극복해 조난 위치까지 이동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곳은 얼음이 녹아 흐르며 생긴 고드름이 형성돼 있는 지역. 잘 오르는가 싶다가도 아이스바일에 걸린 얼음이 깨져 아슬아슬한 상황이 이어집니다. 오버행 지역이 나타나자 몽키행 자세로 구간을 극복해 나가는 최청일 상사. 최강사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잘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버행을 넘어가는 게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네. 지금 아주 슬기롭게 잘 넘어가셨어요. 이제 구조 대상자 쪽으로 다 왔습니다. 확보물에 연결한 로프를 들것에 단단히 고정시킨 뒤 안전벨트까지 채워주면 하강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등반자 준비됐어요? 양쪽에 안전 체크 다시 한번 해주시고 사인 주세요. 오케이, 이상 준비 끝. 자, 파란색 록다운. 천천히 당겨줘요. 지금부터는 각 팀원들 간의 섬세한 힘 조절이 관건입니다. 약간 대각선을 이제 우측으로 이동할 거예요. 안전상 수직으로 내려오지 않고 대각선으로 하강을 시도하는데요. 그리고 힘을 받을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하며 천천히 아래로 내려갑니다. 빨간색 그대로 잡고 계시고. 로프에 의존해 구조자와 구조 대상자 모두 몸이 허공에 붕 뜬 상태. 아슬아슬하게 위험 구간을 벗어나 빙질 상태가 좋은 곳에 크램폰 발톱을 탁 내리꽂습니다. 오케이. 파란색 루트. 파란색 루트. 천천히. 오케이. 지금 바닥에 닿았어요. 질러쳐. 자, 5m 남았어요. 자, 질러쳐.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들것을 이동시키는 데 집중하는 최청일 상사. 이렇게 해병대 산악전 구조대와 국립공원 산악안전교육원의 동계훈련이 마무리됐습니다. 두 리더 간 훌륭한 팀워크 덕분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는데요.
과장님께서 잘 지휘해 주셨고 팀원들도 조작들을 잘 해줘서 구조자로서는 요구조자만 신경 쓰면서 임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팀원들을 믿고 구조자에게 괜찮다, 구조해 줄 테니까 당신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지금 잘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해주는 그런 것들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상황이었다면 노련한 산악기술이 전우를 살린 셈인데요. 앞으로 해병대 산악전 교육대가 더욱 체계적으로 자리 잡아 수많은 목숨을 살리는 필승의 부대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목표는 산악 기술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군인으로서 군인 정신을 가지고 산악전에서 그 전우를 절대 버리고 오지 않는 그런 전문 요원들을 많이 양성해서 저희 해병대가 국민이 부름에 적극적으로 완벽한 임무 수행을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항상 발전하고 열심히 교육하는 교관이 되겠습니다. 필승!